자, 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21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인데요. 자, 잠깐만요. 자, 뭐 움직임이 없어요. 예, 지금 첫 번째 주가 4일이고, 두 번째 주가 5일이고, 세 번째 주가 5일이고, 네 번째 주가 5일이고, 다섯 번째 주가 3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14일이고, 남은 게 8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19일, 21일이지만 현재까지 지나온 거래일수는 14일이고, 남아있는 거래일수는 8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현재 위치죠. 상단선보다는 낮아요. 하단선보다는 높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고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고 그냥 상관없는 위치에 있어요. 아, 현재 위치만 보면 예, 방향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 14일 동안 지나온 내역을 보면 고가는 낮췄고 저가도 낮췄어요.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를 모두 낮춘 상태죠. 만약에 상승으로 가고 싶으면 432를 넘어야 됩니다. 432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410이니까요. 412에서 432를 넘으려면 이렇게 해서 20포인트 정도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이 상승한다 라고 정의하려면 20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월봉이 하락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5번까지는 가야 돼요. 5번. 그럼 399죠. 399. 그러면 대략 한 1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20포인트가 오를 거냐 아니면 반대로 13포인트가 빠질 거냐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 위도 막아놨고 아래도 막아놨기 때문에 뭐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시간이 8일 남았어요. 8일.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다음 주 이렇게 생겼죠. 네, 다음 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캡처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올랐죠.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지수는 내리고 야간 선물은 살짝 올랐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SLR? SLR 그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어떻게 작용할지랑 그 다음에 그 현대차 배터리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이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쪽에서 시초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종합지수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서 일단 뚝 부러지게 갭상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갭하락도 애매하죠. 근데 이제 보합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줄 거냐. 음,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잠시만요. 만약에 지금까지의 어, 행동만으로 보면 선물은 갭상승이 와도 코스피 지수는 갭상승을 잘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애매하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갭이 크지 않다면 1번 저는 이제 1번 정도 위로는 이제 매도 영역이 되는 거고 갭상승이 오더라도 이 3번에 있는 하단선이 얼마나 발달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수 자리고 이게 매도란 말이에요. 예. 이 선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애매합니다. 단지 매수자에겐 불리하게 작용하는 선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도에 작용하는 건 1번, 매수에 작용하는 건 3번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끝. 여기 저가. 여기가 붕괴되면 여기가 목표라고 봐요. 저는 4번.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실 때 매수하고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매수하고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자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매수자가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그러면 399까지의 조정을 감안하고 전략을 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매도자는 1번 위에 손절선은 없어요. 예. 그냥 매도는 1번 위에서 가능한 거죠.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포 올려볼게요. 2포 414.91. 자, 414.91로 올려서 보면 보시다시피 2포가 올라도 하단선은 안 올라와요. 상단선은 416.37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가 올라도 매수자한테 유리한 게 없는 거예요. 3포를 올려볼게요. 예, 3포를 올려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매도가는 417.21로 높아지죠. 그런데 매수가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 갭상승이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예요. 갭상승이 와도 이 부분이 매수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매수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면 매수는 아무 데서나 하시고 저가인 400, 412, 10.59, 예, 410.59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갭상승이 떠도 상단선은 그대로 발달해 있습니다. 3포가 올라도 그 정도까지는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2포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410.91이에요. 예.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게 412.94, 그 다음에 415.96 이렇게 매도가 가능하고 매수는 전봉 저가 아래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3포 상승이 와도 매수할 수 없고 개파락이 와도 매수할 수 없어요. 주봉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 주봉은 매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에서의 매수 전략은 그냥 이번 주 저가에다가 손절을 잡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고 홀딩하는 거 외에는 매수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 이번 주 예, 그렇게 보여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봉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월봉은 어차피 위아래 꽉 막혀 있으니까 월봉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추정하기에 애매해요. 음, 그 3월 초처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잔뜩 들고 있으면 아, 이거 내려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어쨌든 420은 안 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던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선물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예,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의 하단선을 고려했을 때 매도가 가능한 건 415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려면 415가 넘어야 된다라는 거고 매수를 하시려면 410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주봉에는 매수가를 제공하지 않으니 예,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셔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가는 쪽으로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음 주도 상승 쪽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 주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락 쪽으로 무게가 실리겠죠. 근데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정말 뭔가 무게가 꽉 실려야 되는데 전혀 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거의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어느 쪽이다라고 방향을 예,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딱히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려우니 주봉만을 봤을 때는 아, 3포가 오르면 한 417대가 매도 자리고요. 한 1포 안쪽으로 오르면 아마 415 위로 매도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포가 개파락이 오면 이제 매수는 없고요. 보합 이상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 이번 주 저가가 매수자의 손절선이 되지만 매수자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예, 적정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예, 이번 주 저가의 손절을 거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봉을 한번 볼까요? 예, 일봉은 갭상승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고요.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 구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 일봉도 그냥 이번 주 어제 금요일 날 저가. 근데 금요일 날 저가가 이번 주 저가일 거예요. 맞을걸요? 예. 금요일 저가가 이번 주 저가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냥 금요일 저가가 이번 주 저가고 금요일 저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예요. 금요일 저가가 무너지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일봉상으로는 하단선이 갭상승이 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예,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그냥 손절선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자, 이 화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기 예, 종목 코드 연계 요 부분을 풀어 놓으셔야 되고요. 이건 주봉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바뀌죠. 예, 이렇게 내리면 종목이 바뀝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양봉에 뜨는 종목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네이버가 양봉 떴죠? 자, 잠깐만요. 네이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음봉이니까 패스. LG화학도 음봉으로 나왔으니까 패스. 현대차 패스, 쌈바 패스, SDI 패스, 카카오 양봉 났네요. 그럼 카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패스, 기아차 양봉 났네요. 그럼 기아차.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음봉 패스, 포스코 음봉 패스, LG전자는 양봉인데 윗꼬리가 너무 길어. 패스. LG생활건강 음봉 패스. 삼성물산 음봉 패스, KB금융 음봉 패스, SK텔레콤 음봉 패스, NC소프트 음봉 패스, SK이노베이션 음봉 패스. 신한지주 양봉인데 윗골이 길어. 이것도 패스. 그죠? SK 패스. 한국전력?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 패스, LG 패스, 삼성전기도 이거는 윗꼬리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 삼성 SDS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음봉이니까 패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예.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이것도 윗꼬리가 길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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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이것도 윗꼬리 길죠? 이거는 좀 제껴볼게요. 그 다음에 빅히트. 빅히트 한번 해보죠. 빅히트. 그 다음에 음봉, 음봉. 아랫꼬리가 그건 길지만 음봉, 음봉. 금호석유. 그러면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기아차,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빅히트, 금호석유 이렇게 총 9개의 종목을 한번 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47개의 종목의 주봉을 필터링을 해서 총 9개의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예, 그러면 띵글에 가서 여기 예, 과거, 미래로 간 다음에 관심 종목 지금 제가 금호석유는 해놨고 기아차는 등록이 돼 있고 카카오도 등록이 돼 있고 네이버도 등록이 돼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추가해야 되고 하나금융지주도 추가해야 되고 롯데케미칼도 추가해야 되니까 지금 잠시 추가 좀 해볼게요. 자, 종목 관리, 종목 선택 가서 지금 안 돼 있는 게 한국전력, 그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는 돼 있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하고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빅히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상승하려면 상승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저점과 고점이 상승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찾아내는 건데요. 상승이 유리하려면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렸을 때 저가가 전봉 저가보다 하단선이 위에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네이버. 자, 네이버 하단선이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만들어졌지만 하단선은 전봉 저가 위에 있긴 하지만 너무 낮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수해가지고 전봉 저가를 방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낮지만 구조적으로는 저가 방어에 쉽지 않아요. 다음 카카오. 카카오는 오히려 전봉 저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했다고 해서 하단선이 전봉 저가를 막아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카카오도 탈락. 다음에 기아차요. 기아차는 있어요. 지금 가격이 84,558원 정도에 있습니다.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봉 저가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84,4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약해요. 오히려 기아차가 더 낫죠. 구조적으로 보면 예, 기아차의 하단선이
한국전력의 하단선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한국전력의 하단선은 각도가 아직은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예, 금호석유는 여기,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21만 8,800원 정도. 예, 이 부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가는 여기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 공략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은 관심을 두고 볼 만한 거죠.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은 양봉이 났지만 아직 각도가 제대로 살아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어디를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금융지주. 예, 하나금융지주는 잘 돼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단선이. 쭉 여기 여기 논리적으로 보면 41,500원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41,500원대 부근에서 공략할 수 있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저가는 45,550원. 은행주가 차트는 좋은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뜬 악재는 은행 쪽 악재잖아요. 그래서 시초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SLR 완화, 규제 완화 연장을 3월 말로 종료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종료하게 되면 어쨌든 국채 쪽 이슈가 발생하면서 은행 쪽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롯데케미칼. 예, 롯데케미칼도 예, 하단선이 발달은 돼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쁘진 않지만 썩 좋지도 않은 되게 애매한 구조예요. 하지만 예, 하단선이 발달돼 있죠. 마지막으로 빅히트. 빅히트는 하단선이 저가 부근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양봉이 난다고 해서 하단선이 완전하게 발달되는 건 아니에요. 양봉이 나면 하단선이 발달할 확률이 높은 거지. 양봉 자체가 하단선의 발달을 무조건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싶은 봉이 있어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먼저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종목의 현재 봉을 체크를 하실 때 체크의 기준은 봉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예,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이면 월말이 돼야 되는 거고 주봉이면 금요일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죠? 일봉이면 3시 반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지났을 때 그 다음 봉을 세팅해서 보시면 예, 그 현재 봉이 만들어진 결과가 다음 봉의 보조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봉이 나오면 하단선이 발달하긴 해. 근데 발달하는데 발달해서 만들어진 위치가 현저하게 현재 봉의 저가를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때 영웅문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노가다를 많이 떼야 돼요. 그래서 영웅문에서 종목을 찾으시고 찾으신 다음에 예, 띵글에서 해당 관심 종목을 입력을 한 뒤에 미래로 바꿔놓고요. 버튼 자체를 미래로 세팅해놓고 종목만 쫙 바꿔보면 하단선의 위치들이 이렇게 다 보이세요. 그래서 이 하단선을 보시고 예, 하단선의 위치를 잘 점검하신 다음에 매수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단선에 내려왔을 때 개인이 매도를 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하단선에 왔을 때 개인이 매수를 하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할 때는 눌렀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하면서 개인이 어,
매도를 하게 되면 예, 튕겨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만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예요. 어차피 제가 찾아드린다고 해도 제가 찾는 종목이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것들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안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200위권 밖에 있는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군, 가격대, 시가총액들을 고려해서 예, 거래하고 싶은 봉의 형태를 잘 확인한 뒤에 그 총태가 나름 양봉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아랫꼬리도 잘 그려져 있다면 그 다음 봉의 상황을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내가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일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것들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음봉으로 끝나도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갭상승이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 그 전날 아니면 그 지난주에 미리 갭상승을 할 거라고 미리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종목을 선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코스피와 관련된 시황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가상화폐 좀 볼까요? 예,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 별일 없어요. 뭐 월봉 상단선이 지금 5,800만 원대에 있는데 지금 6,500만 원대에 있으니까 이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태에선 버티기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봐요. 예, 3% 빠지는 걸로는 어, 그다지 심한 하락이라고는 보긴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자리입니다. 매수하기엔 버거운 자리고 그렇다고 정고점을 넘었으니 그 청산하긴 아깝고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주봉은 매수가 아래에 있는데 이게 음봉으로 끝나냐 양봉으로 끝나냐에 따라 이제 힘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 주 저가가 다음 주 매수가의 손절선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좋아요. 자, 어차피 오늘이 마감이잖아요. 오늘이 마감이라서 오늘 누르고 끝나면 이제 주봉은 음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봉을 이렇게 그리면 밑에는 하단선이 받치고 위에는 상단선이 누르는 꽉 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할 말 없으니까요. 이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그냥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예요.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 목표가는 올라가면 한 7,200만 원 정도까지 봅니다. 이번 주 저가 붕괴되면 제가 한 발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일봉은 아래가 열려요. 이대로 끝나면 아래가 열립니다. 결국에는 이대로 끝나면 일봉은 아래가 열리고 주봉은 아래를 닫았기 때문에 예, 누르는 힘과 받치는 힘이 서로 싸울 거잖아요. 결국에 누르는 힘이 이긴다라는 거는 이번 주 저가 깬다는 얘기고 받치는 힘이 이긴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하겠죠. 어느 쪽이 이길지는 내일 싸워봐야 하고요. 이더 180, 194만 원?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매수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난달 고가도 안 넘었기 때문에 요건 이더는 조금 애매해요. 홀딩 하기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정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이건 청산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주봉. 주봉은 답이 없습니다. 매수가도 안 쓰고 매도가도 안 썼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하단선 올라오고
상단선도 내려와요. 근데 그나마 비트코인보다는 좀 폭이 넓은데 결국에는 이번 주 저가가 매수자의 손절선입니다.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저가 깨면 다 깨겠다는 얘기고 비트가 버티면 같이 버티겠다는 얘기죠. 예, 일봉은 아래가 열려요. 리플. 자, 리플은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610원. 그 다음에 570원대. 그 다음에 550원이 상단선이니까 550원 넘으면 일단 신규 매수는 없고 홀딩 할 건지 청산할 건지 청산한다 그러면 예, 570원 넘어서 그죠? 577원 넘어서는 청산을 고민해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시가 아란데 시가는 딱 한 번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월봉상 매수가는 한 번 사용하고 끝이고요. 주봉은 매수가가 예, 487하고 482 두 군데에 있었는데 일단 거기서 튕기긴 했는데 전봉 저가를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선은 지난달 저가가 되는 거고 지금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 전략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홀딩 하실 거면 홀딩 하시고 청산 하실 거면 청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구조입니다. 다음 주 시초가가 상단선이고 하단선은 이번 주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역시 매수 전략은 없다고 봐요. 예, 홀딩 하시든지 청산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은 애매해요. 그냥 애매합니다. 앞으로 21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남았죠. 예,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할 일 다 했어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올라왔고 예, 잘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열심히 담는다? 어, 그게 과연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담을 거면 다음 달에 조정할 때 담아야지. 지금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격이 쫙 벌어져 있으니까 지난달처럼 되돌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윗꼬리가 꽤 생겼잖아요. 비트코인, 올봉, 예. 지난달에 윗꼬리가 꽤 생겼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윗꼬리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냥 윗꼬리가 생기게 두고 다음 달에 하단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매수하신 분들이야 충분한 수익이 나셨을 테니까 홀딩 전략을 가져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어, 신규 매수를 하겠다고 이 위치에서 덤벼들기에는 예, 조정 시에 또 가져가야 될 손실 폭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필요한 동영상들을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서 분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을 하셔서 예, 자주 올라가는 콘텐츠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